138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화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봤던 문제 같은데, 그렇죠? 1번, 같은 종류의 전화끼리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화끼리는 반발한다? 이상하죠, 그렇죠? 같은 종류의 전화끼리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반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박검정기의 원판 위에 금속 철망을 씌우고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알루미늄 박은 움직이지 않는데 작용은 철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자, 여기 양의 대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음의 대전체로 대전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무엇을? 금속 철망이 방어, 쉴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번 정전차폐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절염을 위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았을 때 도체의 음전기와 양전기가 분리되는 현상. 내가 갖다 댔는데 마이너스는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고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아까 철망을 딱 놓아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정전 차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강자성체 뭐라고 했어요? 니, 코, 철, 망. 우리가 한번 외우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말. 니, 코, 철, 망. 니, 코가 철, 망에 걸렸다. 이렇게 외우죠. 니, 코, 철, 망. 강자성체가 뭐예요? 내가 자석을 갖다 댔는데 나중에 너도 자석으로 바뀌는 애. 내가 자석을 갖다 댔는데 너도 나중에 자석이 되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클립 같은 거에다가 자석 오랫동안 붙여놓게 되면 이 클립도 나중에 자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요? 철이잖아요. 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강자성체. 이런 재료들을 강자성체. 크게 네 가지 재료가 있다고요. 니켈, 코발트, 철, 망간. 근데 우리가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거는 주변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데 철은 쉬우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강자성체 중에서 철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강자성체 아닌 거? 니, 코, 철, 망. 3번 백금 아니죠? 백금.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쿨롱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2번.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유전율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 어떻게 하니까 내 유전자가 FM이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FM이다. FM대로 하자. 유전자는 FM이다. 페러드 퍼 미터가 되는 거고 투자율은요. 휴먼의 투자자 헨리 퍼 미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율은 FM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2번은 볼트 퍼 미터는 전기장의 쐐기 3번 쿨롱 퍼 제곱미터는 면적당 전기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밀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속 밀도 4번 헨리 퍼 미터는 우리가 투자율을 설명하고 있죠.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유전율의 크기가 가장 큰 것. 4번의 산화 티탄 자기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Q1 쿨롱과 Q2 쿨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의 거리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전 기력은 얼마인가? 여기서 쿨롱의 법칙 설명하고 있는 거죠. 쿨롱의 법칙은 앞에 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아래 제곱분에 Q1, Q2가 들어가는 거 3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게 되는가?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쿨롱의 법칙은 식이 어떻게 됐어요? R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답은 4번이 될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의 거리에 있을 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 되겠는가? 자, 이때 힘 F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Q1, Q2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2m. 2의 제곱분의 Q1, Q2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계산하게 되면 요거 없애고 4 없애게 되면 9 나누기 4 9 나누기 4
하게 되면 5.4, 5.4 정도 나오나요? 자, 여기가 근데 부호가 잘 봐야 돼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이쪽도 플러스죠. 음수가 아니잖아요. 둘 다 양수잖아요. 둘 다 서로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어냅니까? 당깁니까? 서로 같은 플러스이면 서로 밀어내게 되죠. 반발력이 작용하는 것에다가 힘은 약 5.4 정도 되려나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질문 중에 10 마이크로쿨롱과 20 마이크로쿨롱을 1.2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역시 쿨롱의 법칙 넣으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R 제곱분의 Q1, Q2인데 R 제곱이 바로 여기 1.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Q1의 10 마이크로쿨롱. 마이크로는 몇입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자, 여기 10의 20 마이크로는 20 마이크로쿨롱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역시 6제곱에 해당되고요. 그쵸? 계산하게 되면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여러분들 만약에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거 1.8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1.8이나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산하게 될 때 아니 내가 지금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안 나와요. 이거 계산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계산기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 더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기 결과값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질문 중에 20 마이크로쿨롱과 30 마이크로쿨롱 역시 1.2m 사이에다가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쿨롱의 법칙은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로 직접 풀어보시기를 제가 권장? 강제. 권장 아니에요.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평소에 연습이 안 되는데 시험장 가서 연습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시험장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지. 평소에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과 시험장에 가서 계산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아까 결과값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 제곱인 경우에는요. 마이너스인 경우, 승수인 경우에는 답은 지금 3.75 2번이 되죠. 공기 중에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쿨롱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쿨롱의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이 7.2일 때 전하 사이의 거리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재밌죠. 그렇죠? 원래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힘을 이제 알려줬어요. 7.2라고. 7.2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거리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제곱분의 Q1, Q2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자, 이 거리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문제.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거리 이거를 이쪽에다 놓고 이거를 놓고서 루트 씌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 2, 3, 4 하나씩 넣어보자고요. 1 넣어봤다가 2 넣어봤다가 0.1 넣어봤다가 0.2도 한번 넣어봤다가 그러면 답이 딱 7.2 나오는 게 답이 될 수 있겠죠. 지금 공학용 계산기는 매번 할 때마다 다르게 계산이 아니라 요거에서 1 넣었다가 딱 수정 기능 다시 가가지고 커서로 움직인 다음에 또 2 넣었다가 0.1 넣었다 이렇게 숫자만 계속 바꿔보면 7.2가 딱 나오는 게 답이 될 겁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해설에서는 그냥 정석대로 한번 풀어봤어요. 제가 해설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푸십시오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해설대로 여러분 풀어보시게 되면 0.2 넣었을 때 4번 넣었을 때 답이 딱 7.2 뉴턴이 나올 겁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롱의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7.5 뉴턴이라면 두 전하는 몇 미터 거리에 있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 조금 전 했던 문제와 51번 문제와 같게 되는 형식으로 풀 수 있겠죠. 3번에 1.7m 넣게 되면은 아마 딱 값이 나올 겁니다. 7.5 뉴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저는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 딱 보면은 대충 빨리 읽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헷갈리게 됩니다. 보죠.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전류의 방향을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자기장 방향 오른나사 맞고요. 렌츠의 법칙,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이 렌츠의 법칙은 방해라는 말이 꼭 들어간다고 했어요. 패러데이의 전제도 법칙, 누기절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몇 초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맞고요. 쿨롱 법칙,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의 크기는 양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며 자극 간의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쿨롱의 법칙에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이 뭐라고 했어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죠.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54번.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하면 대전체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부릅니다. 충전된 거를 우리가 대지하게 되면 이걸 접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접지, 땅으로 방전되게 되는 거죠. 전하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1번, 방전된다.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이거는 이 문제를 풀라고는 안 나오는데 정전 흡입력에 대한 그 정의가 가끔 나오게 됩니다. 정전 흡입력 여러분 요식 하나 이렇게 알아두시죠. 자,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제곱. 자, 이것은 엡실론은 유전율이죠. 그 다음에 2는 전압이에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전극판에서 두 개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정전 흡입력은 인간 전압의 몇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전압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근데 이렇게 제곱미터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보통 면적당이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밀도, 뭐 자속 밀도, 전속 밀도, 뭐 이런 밀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전장의 세기는 미터당 얼만큼 전압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볼트 퍼 미터입니다. 이거는 전압이 1미터당 어떻게 미치는가 대답할 수 있어요. 전장 중에 단위 정전화를 놓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전장의 세기, 볼트 퍼 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장의 세기에 관한 식은 무엇인가? 지금 계속 이제 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가 전장의 세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기장과 전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장과 자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장의 세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볼트 퍼 미터. 비유전율 2.5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되는 점의 전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도 나올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기장의 세기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장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로 가는데 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되죠. 시계는 표시 안 됐지만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는 유전율은 뭡니까? 원래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입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거는 상수죠.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비유전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2.5라고 했어요. 그것보다 2.5배 더 강력하다. 자,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풀게 되면은 한 9만 정도 됩니다. 9만. 9 곱하기 10의 4제곱 정도 되니까 답은 2번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표면 전압 밀도 시그마로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는 어떨까?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는 그냥 빵입니다. 빵. 그래서 그런 거 아세요? 저기 번개, 밖에 막 번개 칠 때 여러분 야외에 있는데 어디가 제일 안전하느냐?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나무 밑에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나무가 벼락을 쉽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벼락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 번개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차입니다. 차. 차는 거대한 도체죠. 차 전체가 철판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도체 안에 있기 때문에 도체 안에 전속 밀도는 0이에요. 그래서 벼락에 맞게 되면은 차 안에서는 전속 밀도가 없게 된다는 얘기는 전이차도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표면으로만 다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차 안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 번개가 쳐서 남자가 밖으로 도망가다가 남자만 죽었다는 그런 썰렁한 얘기가 있죠. 162번 가겠습니다. 일정 전압을 가하는 평행판 전극의 극판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면 전장의 세기는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다. 전장의 세기는 이렇게 L분의 V라고 놓을 수 있어요. 이 간격분의 전압인데 간격 지금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간격이 지금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오히려 더 전기장의 세기, 전장의 세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때 3배가 더 커지게 되겠죠.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등전이면 전위가 일정한 면을 따라서 전하 Q콜롱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위가 1이라고 했어요. 전위가 똑같아요. 여러분 전위가 똑같은데 뭘 느껴요? 여러분 수위가 다를 때 수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보낼 때 이제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위가 똑같아요. 근데 무슨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수위 똑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는 거 항상 0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대충 뭔가 문제에서 0이다, 보기에서 0이다, 0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0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황을 재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우리가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 0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도 지금 등전이면에서 일하는 거 0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제곱 쿨롱에 전하여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어요. 자, 이거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쿨롱의 법칙과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여러분, 쿨롱의 법칙은 뭐냐면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힘 F는 공기 중일 때 10의 9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전 위예요. 전위는 뭐냐면 몇 볼트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몇 볼트냐라고 하는 거는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R을 곱하게 되는 거라서, 자, 이거는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곱하기 R 분의 그냥 Q1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여기에 어쨌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1m 떨어져 있고 이거는 2m 떨어져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얼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충 편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난로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자. 난로에 1m 떨어진 사람이 있고 난로에서 2m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둘의 온도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 Q 지점에서의 온도를 먼저 구해야 되고, 두 번째, P 지점에서의 온도를 먼저 다음에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Q와 P 지점의 온도 차이가 바로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Q 지점에서의 전위는 얼마인가? 여기 일단 P 지점에서의 전위 한번 볼까요? P 지점에서의 전위를 보게 되니까 요 식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거리가 이건 2m 떨어졌으니까 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하게 되면은 90V예요. 여기는 90V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P점, Q점 넣게 되면 1분의 2니까 그것의 반, 2배라서 180이 될 겁니다. 180V가 돼요. 여기는 180V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80도고 여기는 90도면 둘 차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90도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답이 90이 나오게 됩니다. 평시 5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제곱 쿨롱에 전하여서 4m 떨어지죠. 똑같은 문제로 풀 수 있어요. 4m, 2m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은 P점의 전위는 여기는 P점의 전위는 45V고요. Q점의 전위는 90V가 되고요. 그럼 둘 사이에는 45V만큼의 차이가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1번에 해당되게 됩니다.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법칙은 전기력선의 밀도, 이 전기력선이 얼마나 도대체 많이 있느냐. 자, 여기에 전하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막 보이지 않는 이런 전기력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밀도가 과연 어떤 면적에서 이 개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개수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이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한 사람이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 2번에 해당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에서 끝난다? 양에서 맞죠? 2번.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전장의 방향이다. 맞고요.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맞고요. 4번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 전기력선은 서로 계속 평행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같은 전기력선은 흡인한다? 아니에요.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밀어내요. 반발하게 됩니다. 2번. 서로 교차하지 않고요.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고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간다. 이거는 맞죠. 답은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맞아. 2번. 전기력선은 도체의 내부에 존재한다?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번개치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정전 흡입력. 답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전압에 비례하게 된다? 옳은 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2번. 답 잘못됐네요. 2번이 맞습니다. 2번. 이거는 제가 책에다가는 다시 옳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여 10줄의 일을 하였다면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얼마큼 된다? 한 일 나누기 전기량 하게 되면 10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우리가 5V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답은 2번, 답은 3번. 다음 중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다.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단위라고도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1번 볼트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예요. 아까 계속 전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답은 1번은 전유 단위가 아닙니다. 다음 중 전속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 자, 밀도는 뭐라고 했어요? 면적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들어가는 거.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3번은 근데 웨버 퍼 제곱미터예요. 웨버라고 하는 거는 자속이죠. 그러니까 이 3번은 자속 밀도에 해당하는 단위고요. 1번 쿨롬 퍼 제곱미터가 전속 밀도에 해당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A미터인 도체구에 전하 Q 쿨롱을 주었을 때 구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구 밖의 한 점의 전속 밀도는 얼마큼이 되는가? 이때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전속 뭐예요? 면적 분의 전속 쿨롱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9라고 했으니까 9의 면적은 4파이 엡실론 R제곱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분의 Q 돼서 답은 4파이 R제곱분의 Q가 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9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7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생소한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 174번 같은 잘 안 보셔도 돼요. 이게 기사 문제에서는 나오는 문제이지만 기능사에서는 기사 문제에 있는 것들이 가끔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심려치 않아도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